유비는 조조에게 쫓겨 형주에 온 이후 번성에 주둔 중이었습니다. 건한 12년, 조조가 마침내 북방을 평정하자 제갈량은 조조가 반드시 형주를 공격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유표가 성격이 느긋하고 군사를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북쪽으로 가서 유비를 만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갈량이 주동적으로 유비를 만나러 갔다는 위략과 구주춘추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고초려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갈량이 유비를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유비가 제갈량을 찾은 것일까요? 삼국지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더라도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삼국지 인물 중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의외로 초기 행적에 관한 사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갈량은 고아이며 숙부 제갈현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제갈현은 서주가 조조의 침공으로 난리가 난 틈을 타서 제갈씨 일족을 이끌고 양주 지역의 예장으로 이주합니다. 제갈현은 원술에 의해서 예장 태수로 임명되었으나 유효의 지원을 받은 주호에게 패하여 근거지를 잃습니다. 제갈현은 형주 군벌 유표와 친분이 있었기에 이후 유표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제갈량은 이렇게 숙부 제갈현을 따라 형주에 오게 되었으나 제갈량의 형 제갈근은 이때 제갈현을 따르지 않고 양주로 이주를 합니다. 이렇게 제갈량은 서주 낭야국 출신이었으나 전란으로 고향을 떠난 후 양주를 거쳐서 마침내 형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갈현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갈량은 융중에서 직접 밭을 갈며 생활을 합니다. 제갈량이 뜻을 품고 있던 시기, 조조 역시 한참 병마를 모으고 현인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세를 안정시킬 뜻을 품었다면 가장 세력이 강대한 조조에게 임명되는 것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왜 조조의 임명을 택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위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략에 따르면 석도가 위나라에서 군수 겸 전농교유에 임명되고 서서가 우중랑장 겸 어사중승에 임명되자 제갈량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위나라에는 저리도 인재가 많은가? 어찌 저 두 사람이 쓰이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서 제갈량은 선택되어 임명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보다 제대로 쓰일지의 여부가 더 중요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갈량은 단순히 임명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중용되어야 했습니다. 인재가 넘쳐나는 위나라에서 본인이 반드시 중용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천하의 제갈량도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조조가 본인의 고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심정적으로 조조에게 의탁하기를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제갈량은 조조에게 대적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제갈량은 비록 고아였지만 상당히 좋은 배경을 가진 금수저 집안 출신입니다. 제갈량의 손주 제갈풍은 사례 교위를 지냈으며 부친 제갈규는 군승을 지냈고 숙부 제갈현은 태수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본가의 관리 네트워크 외에 처가 또한 빵빵했습니다. 제갈량의 장모는 유표의 후처인 채부인과 자매간으로 이 둘은 채풍의 딸이자 채모의 누나였습니다. 유표는 제갈량에게 처 이모부이며 제갈량은 유표에게 처 조카 사위가 됩니다. 채모에게도 제갈량은 왜 조카 사위가 되니 제갈량이 유표에게 임명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갈량은 유표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유표가 너무 형편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중원의 현인들 중 많은 이들이 전란을 피해
형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유표는 이들 중 한 사람도 제대로 등용시켜서 써먹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따르면 맹건이 조조에게 의탁하자 제갈량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사대부들은 왜 그렇게 고향에서만 논이는 것인가? 이는 여러 인사들이 형주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제갈량의 아쉬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형 제갈근은 양주로 이주한 이후 손권을 섬겼습니다. 당시에 제갈근은 장사를 거쳐 중사마의 직위에까지 오릅니다. 손권이 가장 신임했던 모사인 장소 역시 제갈량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손권에게 그를 적극 추천합니다. 손권은 유표보다 유능하며 조조보다 인재풀이 적어서 중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의 형 제갈근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충분히 고위직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제갈량은 손권을 주군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동호 집단의 폐쇄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호에는 손책의 창업부터 함께한 장소가 있었으며 손책이 임종 시 아우 손권을 부탁한 주유가 있었습니다. 손책은 죽어가며 주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중모가 이를 맡지 못할 것 같으면 그대가 직접 맡으라.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후일 유비가 제갈량에게 그대로 써먹는 말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폐쇄성으로 인해서 제갈량은 손권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손장군은 주군이 될 만하지만 그의 도를 본다면 나를 현명하게 대여할지는 몰라도 나를 최대한 활용하지는 못할 것이요. 즉 동호에서도 제갈량은 중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제갈량에게 있어서 임명되어 적당히 대우받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반드시 중책을 맡아서 그 국가를 직접 경영해야만 하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잘것없는 유비의 어떤 점이 제갈량의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유비 역시 일생을 패전으로 얼룩진 군제를 보였으며 관우 장비 조운이라는 끼어들기 힘든 폐쇄적인 인재풀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조 손권보다 나을 것이 없었으며 심지어 유표보다도 세력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제갈량이 유비를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비는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명분상으로는 한 황실의 후예입니다. 당시에 거병하여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명분에 걸맞는 의지와 재주가 있었습니다. 비록 패전을 거듭하며 쫓겨다녔던 인생이었지만 때를 만나면 비상할 인물임을 제갈량은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을 중용해 주기만 한다면 한 몸 바쳐서 유비에게 근거지와 국가 백년대계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을 항상 관중과 악의에 비유했습니다. 제갈량의 진짜 이상은 사회를 평정하고 대륙을 통일하여 불세출의 위협을 달성하고 천년만년 회자되는 공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유비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으며 유비에게 임명 후 중용되자 죽을 때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비와 제갈량은 서로를 누가 먼저 찾은 것일까요? 삼국지에서 알려진 대로 유비가 삼고초려를 해서 제갈량을 모셔온 것일까요? 아니면 위력과 구주춘추에서 묘사한 대로 제갈량이 주도적으로 유비를 찾아간 것일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제갈량의 상황입니다. 유비가 애타게 인재를 찾은 만큼 제갈량 역시 애타게 주군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인물입니다. 비록 융중에 칩거하고 있었지만 그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거하는 군웅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비라는 인물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유비가 자신을 안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유비가 3번이 아니라 2번만 찾아오고 빡쳐서 더 이상 안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삼고초려는 유비와 제갈량의 만남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작해낸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갈량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유비를 무려 2번씩이나 퇴짜 놓으며 하염없이 기다릴 만큼 허술한 인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유비가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자신을 중용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비와 제갈량은 삼고초려 이전부터 안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면 그래도 분명히 풍문으로 서로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비 진영에서는 처음엔 그리 다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었는데 점점 상황이 촉박해지자 유비가 제갈량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고는 도저히 못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여러 차례 만나며 뜻을 함께하고 정세를 논했으며 특히 제갈량은 자신을 중용해 줄 수 있는지 확답을 요구합니다. 제갈량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유비가 제갈량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둘은 천하통일을 위해서 서로 합심하게 됩니다. 삼고초려에 관해 제갈량의 출사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가집으로 신을 3번이나 찾아오셨다. 여기에 2번 퇴짜를 놓았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즉 진실은 유비가 3번이나 제갈량을 찾아왔고 그 둘은 3번 만나서 얘기를 잘 했다입니다. 천하를 어떻게 나눌지, 제갈량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싸가지 없는 관우 장비가 제갈량한테 개기면 어떻게 할지, 뭐 그런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밋밋합니다. 그래서 나관중은 삼국지 연의에서 찾아간 3번 중 앞선 2번은 퇴짜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창작합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이 설정은 다소 허술합니다. 그러나 심금을 울리는 멋진 이야기임은 분명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